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호, 김영민,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DDA는 오고 있고요. 내일 이맘때쯤에 저희가 자세하게 엔비디아 실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오후 3시에는 현대차가 나섭니다. 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들, 국내 증권사들 막 다 불러서 현대차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요 재료, 이게 이제 오후 3시여서 오늘 내일 현대차 관련한 그룹주들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크게 보면은 뭐 핫쇼핑, 또 딥페이크, 대왕고래, 뭐 그전에는 엠폭스 테마들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들도 함께 주목해서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가지만 종목 속에서 이슈를 찾고요. 거기에서 또 거시, 매크로, 또 여러분들의 질문까지도 함께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아주 오늘의 장, 또 일주일의 장 공략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일발장전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자동차 기업을 봐야죠. 하나 가져왔었는데 어저께 사실 조지아주 공장 관련해서 지금 환경 문제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좀 강하게 마감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소개해 주셨던 현대차의 인베스트데이가 가장 이제 핵심 수혜가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세방전지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 종목은 로켓 배터리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로켓 전지, 그래서 AA나 AA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켓 전지가 세방전지가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로켓 배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세방전지가 KG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 이제 공급하고 있어서 원래 기존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AGM 고성능 배터리가 2013년부터 이게 하이브리드와 또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또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배터리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코리아 FT라는 기업도 소개해드렸는데 세방전지도 가장 이제 핵심 하이브리드 관련된 뭐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전기차 관련해서 이 시동용 부품으로 이제 세방전지의 AGM 고성능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출이 정말 가파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연축 전지에 비해서 판매 단가가 한 2배 이상 비싼데 배터리 수명이 한 300% 이상 길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이제 BMW에도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도 공급하고 있어서 이번에 현대차의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올해 자사주 매입을 비롯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가이던스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노리고 있죠, 우리.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모멘텀이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기차 포비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SDV 전환 그리고 또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 전략을 또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 가장 지금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화재에 가장 빠르게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고 판매량으로 바로 증명될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이제 뭐 휘발유나 경유나 뭐 전기차 대비해서 5년 동안 이제 화재가 가장 낮았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크기도 배터리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배터리 크기가 전기차 배터리보다 10분의 1로 작아서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하이브리드 카가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대세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세방전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능 AGM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에 들어가는 핵심 이제 부품을 공급하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급증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한 25% 가깝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미국향, 북미향 매출이 급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제 북미 지역에서 AS 시장까지 더욱더 커진다고 했을 때는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1년도 말에 또 세방전지가 1,150억을 투자해서 광주에 전기차 모듈과
배터리 팩과 BMS 생산을 할 수 있는 신공장을 또 이제 완공하기도 했어요. BMS로요? 맞습니다.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예. 시스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를 다음 달 정부에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또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세방전지라는 기업을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저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방전지 하면은 우리 이제 내연차 몰 때 맞습니다. 시동 왜 안 걸리지 하면 네. 이제 네. 배터리 교체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네, 맞습니다. 배터리잖아요. 그 배터리 내연기가 됐었던 근데 그 배터리가 하이브리드라고요, 이제. 맞습니다. 이제 예. 하이브리드와 이제 전기차 작은 시동을 거는 데 있어서 네. 이제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가지고 AGM 고성능 배터리가 하이브리드와 또 전기차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코리아 FT와 함께 이제 네. 하이브리드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팩이라든지 예. 또 BMS 관련된 또 이제 신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번에 어쩌면 이 전기차 화재 이 포비아 관련해서 이 대책 수혜주로도 좀 네.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오히려 코리아 FT보다 더 가파르게 네네. 움직였던 점을 보고 있고 또 예.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인데 2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예.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매출 성장세와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본다고 했을 때는 세반전지의 어떤 이제 AGM 판매량도 계속 급증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결국 믿을 건 시장의 영원한 테마 실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급부상하고 있는 세방전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방전지 저희가 코리아 FT에만 너무 올인하고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네. 좀 작죠? 네. 고축전지 만드는 회사다. 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로 성장 동력 찾는다. 맞습니다. 차트도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시고가 부분까지 예,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네.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올해 하반기에 또 국내뿐만 아니라 또 유럽 쪽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BMW에도 공급하고 또 현대차 그룹에도 KG 모빌리티에도 공급하고 있는 세반전지의 이제 축전지가 앞으로의 어떤 매출 네. 성장을 기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10만 4,500원에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예. 보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좋아요.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89,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떠도 따라갈까요? 이 104,500원 안 주면 안 줘도? 그러면 일단 예. 너무 근데 만약에 뜨는 뜨면 게 안 되지만 거의 그래, 막 적당하면 그러진 예. 않겠지만 한 7, 8%, 막 10% 떠버리면은 그때는 되고. 접근하지 말고 네. 오히려 한 3% 안쪽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다시 갭을 메꿨을 때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리드 관련주 코리아 FT보다 더 숨은 보석 같다. 세방전지 이야기를 했고요. 영민 매니저, 세방전지에 맞서려면 뭘로 맞서요? 세방 그룹이 사실 이 전동화 관련해서 네. 패러다임 시프트를 굉장히 잘한 이제 그룹 중에 네. 하나잖아요. 에코프로 그룹 그다음에 세방 그룹, 세방전지는 요즘에 또 광고도 굉장히 좀 열심히 네. 하고 기업 그 이미지 광고를 아마 TV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방전지는 주가는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이제 예상 그리고 내년도 이제 예상 실적까지 감안하면 PER이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배터리 화재나 열폭 이슈는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았나. 정부에서 정책 발표하면 이슈 끝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제 뭐 빈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지난주부터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이 2차 전지 쪽 보면은 배터리 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뭐 3, 4거래일 연속으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이제 상승이 조금 들어왔고 어제는 또 삼성 SDI까지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붙이는 종목으로는 그냥 배터리 셀 기업 삼성 SDI를 오,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네. 원통형 배터리 경쟁력도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 네. 뭐 화재하고 또 굳이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또 전고체 배터리 네. 상용화 시기가 뭐 2027년 정도 좀 더 이제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 이제 기업들도 또 LFP 배터리도 양산 시점을 좀 더 앞당긴다. 네. 뭐 2026년 상반기
추락이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FP 배터리 이슈까지도 다 이제 좀 수렴할 수 있는 삼성 SDI를 저는 이제 또 관심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의 세방 전지에 붙이는 영민 매니저는 삼성 SDI 전공법으로 간다.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요계를 하지만 더 멀리 가야 된다. 예. 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현재까지는 선두주자로 보이고 있는 삼성 SDI로 일단 맞서보겠다. 특히 최근에 보면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 하는 게 약간 수상해요. 이게 그쵸? 네. 9시 15분, 20분에 뺐다가 쑥 들어가서 물량 받고 쑥 들어가서 물량 받고 그래서 배터리 셀 차원에서도 한번 삼성 SDI 네.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준 매니저 리뷰를 자연스럽게 이걸로 갈게요. 왜냐하면 네. 오늘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IM증권에서 하이브리드 소외주 코리아 FT가 어제 네. 뭔 맞습니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거의 뭐 네? 9.41%까지 그러니까요. 상승 왜? 나와주면서 자동차 갑자기? 부품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네. 그래도 뭐 최근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수익률이 한 8% 정도 좀 찍혀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코리아 FT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국내 증시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급증하고 네. 전기차 이제 포비아, 전기차 캐즘의 어떤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가다 보니까 뭐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국내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다 네. 유럽 쪽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은 이 전기차, 특히 국내에서 이 전기차 포비아가 조금 잠식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인 1월부터 7월까지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8월 1일 날 이제 청라지구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올해 하반기에는 훨씬 더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또 이제 현대차의 인베스트데이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쪽의 어떤 이제 좋아요. 분명히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대감이 전일 장중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마찬가지로 아까 세방전지랑 차트가 좀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네, 네, 거의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최근에 어떤 이제 반발 매수는 세방전지가 조금 더 셌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는 어제 좀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수혜 종목이 딱 두 종목이에요. 네. 거의 코리아 FT와 세방전지가 가장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올해 하반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코리아 FT도 마찬가지로 이 카본 캐니스터가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에도 친환경 부품과 의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코리아 FT다 보니까 세방전지랑 굉장히 사업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거의 세방전지랑 비슷하네요. 네, 전고점 맞습니다. 8,100원 또 한 네. 번은 가준다. 맞습니다. 딱 그만큼 정도만 먹어도 어딥니까? 네, 우리 하반기에도 네, 활짝 하반기에 볼수 있죠. 네. 네. 카본 캐니스터, 네. 탄소, 이 카본 빼내는 포집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 제품입니다. 코리아 FT까지 봤고요. 영민 매니저, 네. 이스트 소프트 보면서 제가 영민 매니저를 생각을 했고 최근에 왜들 그러는 겁니까? 이 딥페이크.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 이상인 것 같아요. 아마 자녀를 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잘 알 것 같은데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좀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딥페이크가 나오게 네. 되면서 이거의 좀 처리 문제. 거기에 이제 한빛소프트, 이스트소프트가 어제 맞습니다. 주목받았었죠. 이게 이제 우리 N번방 사태 때문에 네. 전 국민적인 좀 공분이 한번 예. 있었는데 지금 딥페이크 요 이슈도 사실 뭐 음란물 뭐 이런 것과 연결되면 특히 이제 청소년이 이제 연루된 이제 범죄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다 네. 보니까 이게 정말 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맞습니다. 심각성을 이제 다행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들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정부에서 이제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안을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강했어요. 예. 사실 어제 시장 뭐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좀 보셨겠습니다만 주도 업종이 또 상실된 네. 여전히 네. 이제 좀 테마 장세가 좀 네. 연출이 좀 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강했던 게 이 바로 딥페이크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스트소프트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스트소프트는 버추얼 휴먼 AI 이제 가상 인간을 이제 만드는 네.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또 생성물에 대한 이제 AI 탐지 기술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이제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스트소프트가 원래는 이제 좀 보안 기업으로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딥페이크가 실제로 진짜
너무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딥페이크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웃기도 하고요, 특히 진짜. 이제 뭐 유명 여자 연예인분들 뭐 딥페이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가 만들어낸 저작물 콘텐츠에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생성된 저작물이다라는 뭔가 좀 꼬리표 이걸 이제 좀 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리 이제 그걸 탐지를 해서 사실상 이 저작물에 대한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스트소프트가 어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여러 이제 논란들을 이제 불식시키기 전까지는 오히려 AI 관련된 이제 수급들이 좀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이런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제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뭐 보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탐지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주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트소프트가 벌써 지금 뭐 어제 고점 대비하면 15% 가까이 이제 수익 중인데 아직도 주가 위치는 이제 굉장히 좀 바닥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뭐 주가가 올해 연초에 상승했던 걸 전부 다 이제 좀 토해내고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좀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5월 이후에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좀 거래가 좀 붙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한 18,000원 정도까지도 저는 추가적인 이제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테마가 부각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이제 조금 선점을 좀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또 성공 확률에 있어서도 좀 높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소프트를 우리 영민 매니저가 네. 일발했었을 때는 네. 솔직히 딥페이크는 그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딥페이크로 이제 시세가 한번 낮았잖아요. 네. 오늘도 뭐 네. 저희가 신은 아니지만 또 날 것 같거든요. 아 이럴 때 어떡하지 고민이 좀 생길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제 15%.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네. 차익 매물이 이제 막판에 조금 나오기도 나왔어요. 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테마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어저께 이제 단기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터진 실려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실렸다는 건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네. 폴라리스 AI,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네. 다 비슷한 이제 이유 때문에 어저께 이제 거래가 좀 붙으면서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도 시세는 분명히 좀 날 수 맞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갭을 한 5에서 10%그 정도 이제 뭐 띄웠다. 띄운다라고 하면 뭐 한번 따라 붙는 것도 이제 괜찮는데 그 이상 만약에 이제 시세가 분출된 자리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어제도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초반에 그냥 다 떠가지고 네. 장중에 이제 붙으신 분들은 사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거의 테마성으로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이런 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초반에 뭐 한 5% 조금 넘게 이제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좀 따라 붙으시면은 단기 시색 차익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겠으나 그 뒤에 이제 붙으시면은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이제 개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상승률을 조금 보시면서 이게 어제 이제 이미 한번 부각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갭이 이제 지나치게 좀 많이 떴을 경우에는 따라 붙는 거는 이제 조금 지양하시는 게 네.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소프트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현재까지 한 15%고요. 오늘 좀 뭐 시세가 나면 한 20% 정도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영민 매니저는 본인의 이제 판단으로 이 정도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의 영역으로 일단 결정을 하시라 이제 이렇게 해줬습니다. 정말 찐인지 아닌지 동영상이든 뭐든 이거를 판명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안 되죠. 지금 보면은 아예 뭐 중고등학생도 아니라 초등학생을 가지고 또 막 네. 이런 딥페이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옵니다. 참 무서운데 우리 모두가 또 이런 것들을 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함께 드리고요. 자, 이런 와중에 잘 될 거야 님이 두 분 덕분에 저는 바이오 관련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가령 리가랑이라는 건 리가캠이겠죠.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에이프릴 고맙습니다. 두 분 아침 출근길에 늘 듣고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막판에는 삼바, 바이넥스 또 ST팜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도 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셀트리온 김준호 매니저님 네. 셀트리온 전망도 알려주이소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얘가 좀 맞습니다. 생각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반의 반만 따라가도 너무나 좋으려만 주가의 상승폭이 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어제도 좀 약세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다만
실적은 사실 상반기에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도 사실상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북미 지역에 올해 상반기에 진펜트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하반기 매출 성장도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에 불거졌던 이 합병 관련된 이 노이즈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다소 제한적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만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사실상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약가 인하 정책은 민주당이나 네. 공화당이나 같이 펼치고 있는 거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사실 약가 인하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가장 핵심 정책이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큰 네. 수혜주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매출 성장이 기여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알테오젠도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세트는 바이오 세트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응집했던 이 힘이 한 번에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뎌서 그렇지 나쁘진 또 않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대폭락 사태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약간의 단기 직전 고점 부근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지스와 뭐 리아켄바이오 또 그리고 뭐 다른 여타 다른 SC팜, 바이넥스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너무나 다소 제한적이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일부 비중을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모멘텀과 밸류는 변한 건 없다라고 좀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급 매출이 나왔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진페트라의 효과로 인해서 더 큰 매출이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는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약간 인하 쪽에 품목 허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랬을 때 셀트리온의 어떤 수혜는 당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실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또 어제 보니까 SK 이노베이션과 SK ENS 정말 말들도 많았었고 SK 이노베이션을 워낙 저평가한 채로 합병을 했는데 또 합병 승인이 나니까 시세가 나더라고요. 네. 참 그런 거 보면 시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 합병이 되는 게 더 시장이 높게 평가했을까? 물론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은요. 제가 예, 제 개인적인 예. 의견은 그렇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불거지겠죠 언젠가는. 네. 예, 우리 연내든 내년 초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것도 함께 킵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들 왔고 내일 엔비디아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겨울빛님이요. 김영민 매니저님. SK 하이닉스에 대한 애매모호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HBM은 계속 큰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기대가 너무 크다. 이제 연말이 되면 낸드와 네. 메모리 업황도 꺾일 거다. 모건 스탠리는 아예 차익 실현을 다 해버려라. 네. 또 이제 국내 BNK 투자증권도 목표가 하향 조정. 또 아마 몇 군데가 나올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만 한번 보죠, 영민 매니저. 여러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데 BNK 투자증권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 사실 저는 어저께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안 갖더니 BNK 투자증권에서 낸 반도체 리포트를 네. 너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좀 드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시간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이제 리포트 서두의 내용 자체가 네.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 B100, B200 얘기하면서 이제 네. 경량호 버전 B200A가 이제 뭐 주력 모델이 될 네. 거니까 HBM 이제 탑재량이 이제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이제 실적이 감익되니까 뭐 목표가를 하향한다. 뭐 이런 논조거든요. 제가 이제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블랙엘이 이제 하반기 때 출시가 될 거잖아요. 나옵니다. B200에는 HBM3E 8단 8개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오히려 경량화 버전 B200A에는 HBM3E 12단 4개가 4개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개수가 줄어드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이 줄어든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도 산수를 할 줄 아는 분들은 B100에 이제 들어가는 HBM3E 네. 8단과 그다음에 경량의 버전에 들어가는 HBM3E 12단의 이제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12단은 당연히 이제 최고 하이엔드급의 이제 그렇죠. HBM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겠죠. 네. 그리고 이제 HBM 들어가는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이제 라인업 자체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출시 예정이었던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B100, B200 경량화 버전이었던 B200A 거기에다가 블랙엘 울트라. 네. 블랙엘 울트라에는 또 12단 8개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GB2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속
GPU 2개에다가 CPU 1개 탑재하고 요거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 라인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라인업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수요를 단순히 이제 경량화 버전 B208에 4개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매출이 좀 감익된다.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읽을 필요도 없다. 시간 낭비니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주목하셔가지고 집중해서 잘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지만 저희가 좀 바라는 것은 젠슨 왕의 입입니다. 이제 젠슨 왕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것도 아마 풀어줄 거예요. 뭐 B200A를 주력 모델로 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전까지도 한번 보는 젠슨 왕의 입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봤고, 좀 또 하나 제가 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저도 이제 관련한 방송들을 많이 했는데 YS킴님이 요 얘기해 주셨어요.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원전이 계속 주가가 하락 중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YS킴은 웨스팅하우스가 좀 걸렸는데 본격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목리를 부리면서 나왔죠. 자,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시장 진출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목리가 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 준호 매니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한번 승소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던 부분이고 일단 이 부분에서 한수원이 승소를 했다가 다시 이제 항소를 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로열티만 제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체코 원전 수주의 어떤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국내 그 원전 관련된 또 대표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추가적으로 이제 두꺼번이뿐만 아니라 플러스 2기를 더 따낸다고 했을 때는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고 이번에 체코 관련해서 엄청난 쾌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간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던 법적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이미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한수원이 승소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이즈가 불거지면서 부분에서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로열티 돈만 주면 끝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큰 체코 원전 수주가 다시 빠그러지던가 아니면 다시 원전 수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은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됐어요. 그러면 저는 원전 섹터는 충분히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9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로 가서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어떤 수주를 따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유럽 쪽이나 또 중동 쪽의 원전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수원은 좀 수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제 어떤 그 법정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뭐 일시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술력이야라고 딴지를 걸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너네는 딴지를 못 건다. 걸어도 우리 미국 정부가 건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게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에게 진짜 딴지를 걸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딴지를 걸어야 되는데 야 이러면은 한미 동맹이 흔들릴 정도의 이게 큰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 좀 걸리기는 하지만은 이게 좀 본질적으로 좀 보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이걸 허락할까? 우리 한국이 뭐 동맹국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악재가 나온다면 뭐 자포리 원전 이런 쪽에 이제 사고가 아닌 이상 아마 크게 보면 좀 그런 어떤 대형 악재는 없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좀 해드리고요. 초록지구맘님, 정리의 달인이신 영민 매니저님. 어제 화장품 전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단 부탁드려요. 아, 이게 진짜 화장품과 전력, AI 반도체가 그동안 친구처럼 요 세 팀이 이제 갔는데 이게 좀 이 세 팀이 지금 다 AI 반도체, 화장품, 전력. 그리고 조선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할까? 이제 전력과 화장품을 줄였으니까 한동안 우리의 피난처였잖아요. 피하고 싶으면 전력 화장품. 일단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그 반도체 리포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말 이제 디램이나 낸드 이 레거시 쪽 사이클 자꾸 얘기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자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리포트 내용에 또 하나 이제 모바일 D램이 뭐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이제 재고가 쌓인다 맞아요. 낸드가. 이런 얘기들을 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하이닉스 목표 주가 이제 하향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이클로만 접근해 보시면 지금 현재 레거시의 사이클이 사실 모바일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서버향 때문에 나오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모바일보다는 서버 쪽 매출이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던 네. 거기 때문에 그 얘기도 사실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에 원화가 강세잖아요. 원화 강세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사실은 원화 강세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금 유입이 되기는커녕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를 연속으로 또 팔고 있잖아요. 또 얘만 팔아요 지금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출주로 이제 각광을 받았었던 기업, 네. 대표적으로 또 수출주들은 또 고환율에 이제 수혜를 입었었던 기업인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또 이분법적으로 이제 수출주들은 피해다. 네.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주를 찾자. 뭐 식품주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아니, 수출하는 기업들도 원자재는 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기업들이 네. 많아요. 비용 절감. 그건 네. 비용 절감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좋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환율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맹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원가 측면에서 또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수출 기업들을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 환율 때문에 좋다. 환율이 떨어지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하는 거는 좀 너무 이분법적인 네. 이제 접근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 초반에 안 그래도 완전히 이제 원화 강세 얘기들이 나오면서 수출주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다가 장 중반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딱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예.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CS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가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시연을 좀 부추겼고 여전히 이 원화 강세의 이유가 뭐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해서 네.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자꾸 엔화 가치를 가지고 이제 논란들이 많잖아요. 엔화 가치가 이제 반등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신흥국 통화 이제 원화가 그냥 강세가 이제 강해진 된 거다.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엔비디아를 자꾸 이제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런 기류도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환율이라는 변수로 수출주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은 아마도 원화 강세에 대한 좀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제 수출 꺾일 것까지 아니냐 우려감이었는데 그게 과하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은 반도체랑 같이 가야죠. 내일 아마 승부가 한 네. 팀이었잖아요. AI 네. 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 팀은 내일 결정을 내 보시죠. 초록지구맘님. 이어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그냥 눈치 보기예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일발로 그래서 가요? 이제 눈치 보기여서 제가 좀 절충을 했어요. 절충? 제가 이번 주는 그냥 제약바이오 라인업을 쭉 깔아드리려고 라인업? 하다가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테마성 이슈까지 이제 조금 같이 좀 붙여가지고 네. 오늘은 제가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일동제약.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나민 골드의 일동제약. 맞습니다. 아로나민 네. 골드. 지금 뭐 건기식종 매출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작년까지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조조정도 이제 좀 했고 아, 예. 구조조정을 한 결과 올해 1분기 때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1,500억 원에 영업이익 한 151억 정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발표한 이제 2분기 때도 연결 기준으로도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일동제약은 적자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흑자 기조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냥 단순히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예.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일동제약이 제가 조금 테마성 이제 이게 묻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동제약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터졌을 때 코로나19 치료제 또 개발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좀 한 기업이에요. 일본에 이제 시오노기 제약하고
조코바라고 하는 이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예. 지금도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먹는 코로나19. 네, 먹는 코로나19 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약국 가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그냥 감기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뭐 코로나19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치료제들을 수입해서 오긴 합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병의원에서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코로나19 치료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꼭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바이러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뭐 6차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0.05%.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산은 계속된 변이들 때문에 빨리 이제 전파는 되는데 전파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치명률은 이제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풍토병처럼 이제 되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약도 없이 마스크도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대신에 이제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경구용으로 맞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동제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가치를 분명히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또 내년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FDA 신속 심사 승인을 이제 받은 상태라서 내년도가 되면 미국 FDA 이제 좀 승인까지도 기대가 좀 되지 않을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완전히 이제 주가가 조금 무너져 있다가 네. 8월 초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부각되면서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급반등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테마주 너무 뒤늦게 이제 추격 매수면 안 된다. 지난주 후반이면 맞아요. 좀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가가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제법 강하게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또 눌림목 구간에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진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가가 오히려 테마성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수렴이 좀 됐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제 종가가 이제 15,500원인데 어저께 또 우리나라 또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됐다 얘기 나오면서 예. 또 이게 또 다른 의료 대란 네네. 지금 이제 일선 뭐 병의원 이제 의사분들도 다 이제 그냥 뭐 의료 행위를 다 중단하겠다, 뭐 파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좀 걱정되거든요. 네, 분명히. 국민 내 갈등이 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이제 파업에 대한 이제 이슈까지 또 부각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종가 정도 한 15,500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주가를 떠나서 제발 좀 이런 의료 대란과 관련된 부분들 좀 우리가 좀 협의를 좀 잘 해서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에서의 대명사고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네요. 네, 흑자전을 했다는 저 체크 하나. 코로나19 다 잊혀졌는데 진짜 그때 그 생각 납니다. 먹는 경구용 코로나19 개발한다. 네, 그때 일동제약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아직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까지 봤어요. 저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매일 그 아로나민을 먹었습니다. 아로나민을 드셨는데 저도 이제 어느덧 아로나민을 먹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준호 매니저 괜찮죠? 저도 약간 네?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로나민 이제 먹어야 될 때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네. 어떤 상품 선전하는 건 아니고 네. 일동제약에 뭘로 붙일까요? 저는 어저께 좀 억울하게 밀렸던 네. 뷰노라는 기업을 한번 묻혀볼게요. 아, 어제 루닛이 뷰노. 예. 2대 주주가 이제 블록딜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 예. 같이 이제 AI 영상 진단기기로 분류되어 있던 뷰노가 같이 밀렸어요. 근데 예. 뷰노는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디카스로 인해서 올해 4분기에 영업이익 흑자전에 대한 맞아요. 기대감도 예. 굉장히 높고요. 또 딥브레인이 또 미국 시장에 진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24시간 이내에 또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는 디카스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모든 게 완벽한데 루닛이 급락하면서 같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게 너무 억울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고 AI 의료기계를 그 섹터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뷰노를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디카스 여기도 실적이 나오는 실적이 나옵니다. 의료 AI인 뷰노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세방전지 하이브리드고요. 영민 매니저는 이제 일동제약을 네. 골랐는데 아마도 이제 내일 네.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현대차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등등이었었고요. 또 이런 의료 코로나 테마트가 있어서 일동제약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가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그리고 영민 매니저의 종목이었죠. 이스소프트. 지금 보니까 약간 또 이 시초가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쪽 계열들도 폴라리스 AI도 들썩대고 있거든요. 10% 이상 뜨시면 예. 절대 추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도 없어져야 될 거지만 이거 테마주 성격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